턱이 빠지면은 턱을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턱이 굉장히 아프고 그냥 뭐 벌린 상태라든지 담은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에서 제한이 걸리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응급실에 가서 처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턱이 아파서 고생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턱관절 장애는 왜 생기는지, 턱관절 장애를 진단하는 3대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턱관절 장애는 아래턱이 틀어지면서 하악가두와 측두하를 완충해주는 디스크가 제자리를 벗어나 있거나 턱관절 움직임을 주도하는 주변 저작근의 불균형 현상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재반 증상을 의미합니다. 개구장애, 턱관절 소리, 턱통증이 턱관절 장애의 3대 증상인데요. 개구장애는 하악가두가 디스크에 걸려서 움직임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로 관절의 가동 범위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구장애는 입을 다문 상태에서 잠기는 경우와 턱이 벌어진 상태에서 잠기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전자는 외익상근과 측두근의 투섬류의 각인장으로 디스크가 전방으로 밀려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0.5에서 1cm 정도로 제한됩니다. 후자는 하악가두가 아예 전방으로 탈구된 경우입니다. 입을 닫으려고 해도 벌어진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죠. 턱에서 소리가 나는 간절음은 하악가두가 디스크를 힘겹게 타고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디스크가 정상 위치보다 전방으로 이동된 경우에 가상돌기가 디스크의 두꺼운 부분과 겹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상부 외익상근의 긴장으로 관절 내 디스크 위치가 너무 앞으로 나갔거나 측두근 후섬류의 각인장으로 하악가두가 너무 뒤로 밀려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턱 소리를 내었어? 턱 통증은 신경이 틀어진 하악가두에 의해서 눌리는 신경포착에 의한 신경인성 통증과 저작근의 좌우 불균형으로 인한 근막의 곽인장으로 발생하는 근막인성 통통으로 구분됩니다. 하품을 하거나 쌈을 크게 싸먹거나 할 때 흔히 턱이 빠졌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이 경우 턱이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나요? 그쵸. 턱이 빠지면은 턱을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턱이 굉장히 아프고 그냥 뭐 벌린 상태라든지 담은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에서 제한이 걸리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응급실에 가서 처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심각하지 않으면 그 안쪽에 있는 이제 근육들을 좀 풀어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는 있는 방법들은 있긴 있어요. 턱이 빠진 게 그럼 턱관절 장애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쵸.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턱이 잘 빠져요. 빠졌네. 그러면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할까요?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 행동 습관적 원인, 감정적 요인입니다. 턱관절 장애는 골격 기형이나 유전적 소인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외상이나 치아 염증이나 치아 결손으로 인한 교합의 부조화, 즉 치과적인 문제도 턱관절 장애의 원인입니다. 턱관절 장애의 발생 원인은 만성 통증의 기여 원인과도 겹치는데요. 즉 비타민C, B1, B6, B12, 엽산과 같은 영양소가 결핍된 경우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턱관절 장애가 악화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시간 반복하는 행동이나 습관도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학 습관인데요. 이갈이 편측 저작, 손톱 깨물기, 입술 깨물기, 턱을 앞으로 빼는 습관, 혀를 내미는 습관으로 구강근, 저작근 등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면서 근육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것이 원인입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나 영양이 결핍된 식사, 카페인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습관도 턱관절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나쁜 자세 습관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머리 위치를 앞이나 옆으로 두는 습관, 어깨를 움츠리는 습관, 전화기를 턱과 어깨에 끼우고 통화하는 습관도 턱과 목의 근육과 관절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스트레스나 정서적 긴장 등은 턱 주변의 근육, 측두근과 교근 등의 근육을 과긴장시키고 턱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은
턱관절 이상으로 인한 통증이나 기부장애, 이상감각 등의 증상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지배적인 사람의 경우 증상도 더 심한 경우가 많고 호전도도 더딘 경과를 보입니다. 감정적 요인이 이제 턱관절 장애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턱관절 장애가 이제 교정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예민함 등이 조금 완화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턱관절 장애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리하면서 그 신경 쓰이는 통증들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턱관절 장애 때문에 우울감도 생기고 실제 잠을 계속 못 자니까 증상들도 굉장히 악화돼 있고 되게 감정적인 문제들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턱관절 장애를 치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정말 우울하거나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오셨다가 몇 개월 지나서 치료가 된 다음에 너무 얼굴이 바뀌고 너무 밝아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턱관절 장애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뭐 잠도 못 잔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편해졌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이상 여러분들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